이번 여름은 전 세계 가뭄과 폭염으로 최악의 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도권은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구촌 대부분은 폭염에 시달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더위가 몰아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유럽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겨울에 대한 걱정이 태산인데 여기에 산유국들이 폭탄 발언을 더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LNG 공급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했는데 사실상 15% 내외만 들어올 것으로 보여 절반가량은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럼 절반만 춥고 고생하는 게 아니냐는데 실제 LNG는 산업시설과 발전소에 가장 많이 쓰이고 절반이 아닌 70% 이상의 사람들이 추위에 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서둘러 주변국에 천연가스 증산 요청과 발주에 나선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러나 천연가스 보유국들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가슴을 철렁하게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LNG 생산국으로 매 분기별로 다양한 국가에 수천만 톤 이상을 내보내고 있었지만 갑자기 호주 지역 정부는 LNG 수출을 제한하겠다며 나섰는데 이 때문에 관련국이 놀라고 있습니다. 호주는 자국 동부해안연안에 LNG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의도를 밝혔습니다. 자국에서 LNG가 생산이 되고 있지만 자기들 쓸 것도 없이 수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러한 발표가 나가자 일본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되며 당황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LNG 수급의 약 20%가량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겨울 전력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에 보복을 하고 있으며 사할린 프로젝트 1과 2 모두 최악의 경우 몰수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때문에 쿼드 회의를 긴급 개최했으며 호주 측에 LNG 가스를 곧바로 증산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모두 쿼드 멤버이기에 일본 경제장관에게 알았다며 최대한 참고하여 LNG 증산을 약속했는데 그 회의가 마치자마자 호주는 자국으로 돌아와서 LNG를 수출할 수 없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럽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생기며 러시아에 이어 설상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바로 북유럽의 산유국인 노르웨이에서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자국에서 가스도 나고 있지만 20%가량은 러시아에서 가져다 쓰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것이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노르웨이도 국가 안보 차원으로 자원을 믹스해 수입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산유국이지만 사우디에서 원유를 받고 있듯 모두 위험을 분산해 두고 산유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르웨이는 대부분 유럽 국가의 큰 희망으로 러시아 대신 가스를 공급해줘야 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호주에 이어 노르웨이마저 자원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인 것입니다. 유럽은 이번 겨울은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위 국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다방면에서 들려오며 에너지 비축량이 모자라고 겨울에 천연가스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뜻밖의 한국에는 다소 다른 형태의 모습이 전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한국이 카타르와 맺은 계약의 이면에는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감탄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은 LNG 물량의 30% 이상을 호주에서 받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루트입니다. 그런데 호주와의 LNG 계약을 애초에 손댈 수 없는 장기 계약으로 묶어버려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호주는 한국에 보내는 물량을 수출 제한할 수 없으며 한국은 정해진 물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간 호주의 물량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호주는 한국과 각별한 관계인데 호주에서 한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대체 물량을 수입하는 절충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호주에 더욱 많은 자원과 에너지, 와인 등 다양한 제품을 더욱 수입하게 됩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한국에 꼭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면서도 자신의 물건을 한국이 대거 구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충무역을 시작하는 국가들은 상호간에 일종의 불가분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에서는 최근 한국과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서로 수출입을 많이 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잃어가면서 한국이 탈중국을 하게 되면 서서히 상호간의 무역량이 줄어들고 관계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방산의 롱텀 비즈니스를 맺고 수십 년간 방산을 발전시키는 시작 단계입니다. 호주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드백은 호주를 누비고 또한 유럽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장갑차를 비롯해 다양한 옵션을 한국에 요청하게 되면 호주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결된 관계가 쉽게 훼손되는 것은 어렵고 호주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한국에 공급할 것입니다.
일본은 호주와 같은 군사 안보 동맹체인 쿼드라고 하지만 무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한국보다 그 의미가 뒤처지며 자원 공급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무역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이 앞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호주는 일본 국방부와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이 잠수함을 판매할 때 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의 디펜스 매거진은 일본은 잠수함 프로젝트 때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호주는 정보 보안이 취약한 국가이며 기술 이전을 해주면 유출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며 호주 정부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때 일로 호주는 일본 방산사업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이미 K9 자주포 계약을 비롯해서 레드백까지 각종 산업을 순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호주는 매우 까다로운 국가이지만 한국은 신뢰를 주었고 상호 무역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을 신뢰하는 러시아는 LNG선을 보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금방이라도 군사적 행동을 할 것처럼 중국과 빙빙 돌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가스공사를 비롯한 기업 제재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러시아는 한국에 가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월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국 기업 제재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 러시아 가스를 받는다는 것이 서방 측에 다소 눈치가 보일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것을 누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한 한국은 러시아에 등을 돌릴 필요도 없고 가스를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몇몇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 규제를 했지만 이것은 미국에 동참하는 의미이며 다른 관계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푸틴 정권의 보루나 마찬가지인 자원을 유지하고 생산 운반하기 위해 쇄빙선이 필수입니다. 러시아도 중국 쇄빙선을 쓸 수가 없어 한국의 쇄빙선이 하루빨리 필요한 시점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쇄빙선 후판을 잘라놨다가 러시아 제재로 주문이 취소되어 일반 LNG선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추후 러시아는 반드시 한국을 찾게 되어 있으며 이는 푸틴이 지시 내린 북극 프로젝트와 직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LNG를 끊을 수는 없으며 전쟁 후 수입량을 오히려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렇게 러시아에 기술을 제공한다기보다 자금을 투입해서 러시아의 자원을 빼먹는 형태입니다.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세계에 이런 식의 자금 투자를 통해 지금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할린 프로젝트를 누가 해도 상관없어 일본을 그냥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는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실력과 오랜 기간의 신뢰와 의리에서 전혀 다른 관계인 것이죠. 카타르 역시 한국과 LNG 장기 계약을 맺은 국가라 기존의 물량을 그대로 보내주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한국과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을 추진했고 이는 바로 LNG 운반선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카타르는 자기들이 한국에서 LNG선 발주를 많이 할 테니 LNG를 많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제안을 반겼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LNG가 항상 많이 필요했으며 위험 분산용으로 많이 받아두는 게 좋고 LNG는 비축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서 이러한 점을 명시하면서 LNG선 발주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은 카타르와 LNG선 발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카타르 자원을 많이 사는 상호간의 좋은 국가가 된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카타르가 갑질한다는 시선이 있었고 굳이 한국이 많이 살 필요는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만 러시아 사태 발발 이후 역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는 지나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이 기술이 있고 상호간에 주고받을 게 있어서 카타르와도 이러한 얘기 자체도 오고 간 것입니다. 또한 카타르는 앞으로 한국의 방산업계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는 10년간 국방비를 430% 증가시켰으며 앞으로 전군 현대화를 가속할 것인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등의 방산 제품 판매를 본격화함에 따라 카타르도 가시화에 들어왔으며 한국과의 LNG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주변 우방국들이 한국 방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도 카타르와 방산 협력을 늘려나가며 더욱 깊은 협력 관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찰이 많은 산유국들은 계약과 지불이 신속해 한국과의 계약에서도 거의 잡음을 내지 않으며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 호주, 이집트 등에서 빅 패키지 딜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주고 있는 국면으로 한국은 자원 안보를 얻으며 그들은 무기로 안보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방산 교류와 에너지 때로는 최고의 선박 기술로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기술을 판매하고 그들은 자원을 제공하는 상부상조의 굳건한 롱텀 비즈니스를 맺고 있는 것이며 최근엔 국가를 가장 최선상에서 지켜주는 방산까지 제공하며 한국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